자, 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브런치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또 먼저 채팅 또 이 소화를 하기 전에 아니 안치홍 의원님 또 또 무슨 또 논란을 또 만들어내셨어요. 제가 그렇게 어저께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괜찮은 선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위원님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저는 뭐 이해를 하지만 한화 팬분들께서 또 이제 좀 뿔이 나셔가지고 또 이 많이 또 의견을 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받아들이시는 팬들이 불편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는 게 맞죠. 불편하셨으니까 댓글을 다셨겠죠. 일단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는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뜻에서 한 건데 또 그렇게 불편하셨다면 제가 앞으로는 좀 그 필터링 잘해서 한화는 정말 좋은 얘기만 희망 섞인 얘기만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네. 하나가 좀 억지로 그러면은 또 다 티 나요. 이게 아니라 연패 때는 그냥 하나를 달아주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연패 제가 또 헛소리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또 첫 번째 주제 이 기아 타이거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 경기 사실 기아 타이거즈 참 이 연패를 끊어낼 수 있는 참 절호의 찬스였는데 이 박찬호 선수의 또 아쉬운 수비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제 경기 한번 저희가 이 실책 장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민 선수 타석. 유격수 땅볼. 아이고. 자, 이 포구 할 때 서건창 3루 주자의 위치를 딱 한번 보시면 네. 슬라이딩 자체를 시도 못하는 거리예요. 보시면 여기서 그죠? 중간 정도 그렇죠. 딱 왔어요. 중간밖에 못 중간 왔는데. 정도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했으면 그냥 잡고 기다리는 그건데 사실은 그 3루 주자가 1사 3루나 무사 3루 때 내야가 저런 식으로 전진 수비를 해 있을 때 그렇죠. 사실 내야 땅볼이 났을 때 홈에서 죽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도 살 수 있는 세이프가 될 수 있는 세이브 될 확률? 내야가 전진 수비까지 하고 있어. 그럼 한 30%? 40%? 낮을 것 같은데요? 살 수 있는 확률? 네. 50%가 좀 넘어요. 아, 꽤 높네요. 근데 그게 뭐겠어요? 50% 이상이 50%씩이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책. 네. 실책. 그리고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무리하게 홈에 돌리는 경우가 많아. 있죠? 네. 전진 수비를 했는데도 그건 세이프 될 수 있는 확률이 70%가 넘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송구 부족. 송구의 부정확함. 그래서 우리나라는 KBO 리그는 각 구단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갬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네. 정확해서 죽는 것보다 정확하지 않은 송구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왜 돌려 무리인데 했는데도 그냥 손쉽게 들어가 있어.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박찬호 선수는 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땐 복합적인 게 이제 있는 거예요. 팀도 7연패, 8회의 긴박한 상황, 빠른 주자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급했던 것 같아. 그러게요. 네. 송구만 정확했으면은 괜찮았는데 저기서 1대1 균형이 무너졌잖아. 그리고 저게 나오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아까웠던 부분이 또 있어요. 중간에 그 1사 1, 2루에 좌타자 누구였는데 안타를 쳤는데 이게 약간 그 빗 맞는 중전 안타였는데 3루 주자가 2루 주자가 못 들어왔어. 못 들어와서 만루가 되고 만루 상황에서 결국은 또 찬스를 살리지 못해가지고 그냥 1점에서 그쳤던 그런 경기. 어제는 뭘 해도 안 되던 경기야. 그러게요. 지금 이제 채팅창 쭉 보니까요. 이 야옹이님이 이거 오히려 서건창 선수의 보네드 플레이였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구가 이 내야 땅볼 타구가 이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보통 이제 안 뛰게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 3루 주자는 타구가 내야를 벗어나지 않으면 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런 걸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컨택 플레이라고 해요. 이제 그 3루 주루 코치가 이제 그 주자한테 가서 쓱 가서 이제
컨택 이렇게 딱 얘기를 해. 그러면은 맞으면 무조건 맞으면 뛰어라. 무조건 뛰어라야. 그 플레이 이거는 이제 의도한 그런 플레이인 거예요. 의도한 플레이. 그렇습니다. 톨미님도 만약에 이렇게까지 연패가 길지 않았으면 이런 플레이가 안 나왔겠죠. 또 이런 얘기하셨고 남상규님께서도 쫓기는 입장이라 더 심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다 하나같이 삼성사람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참 연패가 선수들의 플레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또 이제 주눅들게 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단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박찬호 선수도 송구 실책을 하자마자 아까 영상으로도 보셨겠지만 그 땅을 치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이게 뭐 굉장히 팬분들께서도 안타깝겠지만 선수 본인도 정말 지금 던지자마자 느꼈을 정도로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어느 정도 또 들긴 합니다. 지금 1승 1승이 너무 지금 급한 상황인데 지금 8연패 중이니까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팀원들이 전부 다.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쫓아오고 있지. 좀 나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오히려 좀 욕심을 내 가지고 4등까지도 한번 노려볼 뭐 좀 힘을 내면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금 5위 자리도 위태위태한 상황까지 됐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5강 싸움이 이렇게 좀 그 치열하게 지금 흘러가서 재미있기는 한데 뭐 감히 또 말씀드리지만 리그 수준의 그러게.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톨미님 그리고 7, 8에 둘 다 1사 만루 기회를 무산시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리고 두두랑님 아무래도 팀 연패 기간이고 부담감이 크다 보니 선수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겠죠.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사랑님이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마가 끼고 뭐에 씌인 것처럼 어제 경기 안 풀렸다. 이런 송구가 안 나오게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이 긴장하지 않게 해주는 게 벤치의 역할인데 벤치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김종국 감독에 대한 좀 비판도 최근에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패 기간 길다 보니까. 연패 기간이면 뭐 당연히 그렇죠. 네. 팬들은 뭐 감독을 뭐 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뭐 감독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코치 생활을 또 오래 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나한테 엄청 욕이 들어오겠구나 다 알겠지. 그렇죠. 당연히 이거 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네. 잘하면은 뭐 뒤에서 막 박수 쳐주고 막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고 또 못하면 또 뭐 차 새끼 작아.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참 이 김용국 감독도 올 시즌 초반에 좀 안 좋다가 또 이제 잠깐 5월이었나요? 이제 올라갈 때 또 평가가 갑자기 또 좋아졌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코칭 스태프의 평가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감독이란 자리가 그래서 힘든 것 같아. 뭐 팬들이 뭐 감독 뭐 돈 많이 받고 뭐 편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감독한테 돈 많이 줘야 돼. 내가 볼 때는 오래 못 살아. 다 진짜로. 욕을 하다 먹어가지고. 진짜 오래 못 살아. 진짜 스트레스가 와 진짜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그러게. 진짜 제가 볼 때.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진짜. 대부분. 지금 뭐 술로 그냥 다 쪄들어 있어 혼자서 방에서 그냥 막 고민하는 거 하이라이트 수십 번씩 본대요. 수십 번씩 또 하이라이트도 한 번만 좀 틀어주면 좀 그나마나 제 방을 계속 틀어주니까 계속 보게 된다는 거야. 그게 아주 죽겠대. 근데 그렇게 보면 오늘 뭐가 미스를 했고 벤치에 뭐가 미스가 있었고 선수에 뭐가 미스가 있었고를 좀 볼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좋기는 하대.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면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있어서 뭐 그렇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지금 이 수두이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NC뿐만 아니라 삼성과 롯데의 이 추격까지도 거센 추격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롯데도 3게임 차기는 한데 롯데 이제 잔여 경기가 좀 적다는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참 이 고삐를 또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됐고요. 위에 보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 이제 황태자님께서 박찬호 선수가 실책 1위인데 대부분이 송구 실책이에요. 그걸 이제 LG가 알고 있었겠죠. 이런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박찬호 선수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올 시즌 정말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송구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팬분들께서도 많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렇게 클러치 상황에서 혹은 이제 송구 실책 잦은 이유가 뭘까요? 저거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압박일 것 같아요. 박찬호 선수는 공을 원래 송구가 되게 좋은 선수예요. 제가 봐도 기아 타이거즈에서 유격수를 맡을 수 있는 선수는 제일 그 영순위는 박찬호 선수예요. 김도영 선수보다도 박찬호 선수가 수비 면에서는 훨씬 나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셨었죠. 김도영 선수는 아직까지 수비가 고교 수준이다. 박찬호 선수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실책한다고 해서 자꾸 빼거나 교체하거나 뭐 이러면은
선수가 더 위축되죠 그거는 오히려. 근데 지금은 박찬호 선수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뭐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게 이어진다 하면은 그때는 정말 기용을 못 하는 거지.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당연히 저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너무 큰 거죠. 또 실책하면 어떡하지? 또 악성고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막 플레이 전에 막 그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막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입스로까지도 이게 연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이런 이 시련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일단은 기아 타이거즈 팀 입장에서는 이 8연패를 끊어내는 게 제일 최우선일 거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